병원에. 한참 했네요, 벌써. 포트폴리오 좀. 이제 여기서부터 할 차례인 것 같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한번 간단하게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리 마르코비츠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떤 자산, 어떤 정권이 있으면 어느 정권을 선택할까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떤 정권의 표준 편차를 한번 측정해 보자. 그다음에 평균을 측정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지 않냐? 그지? 근데 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쪽을 제끼자. 왜 오른쪽, 아래쪽을 제끼자고 했어요? 왜 오른쪽, 아래쪽을 제낄 수 있어요? 오른쪽, 아래쪽 제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X축은 표준편차, Y축은 평균인데 그거에 오른쪽, 아래쪽을 제끼는 거. 그런 기준을 무슨 기준이라고 그래요? 오차영 씨, 예, 음,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박시현 네, 씨,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손정민 씨, 손정민 씨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어?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수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 수업을 이해를 못 하겠다.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수학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수학에서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앞에 있는 이야기를 외우지를 못하면 뒤쪽에 있는 이야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수학이 암기 과목, 이해 과목이에요. 이건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 이제. 좀 답 좀 해봐. 수학이 이해 과목이에요? 아니면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입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은 언어예요. 뭐의 언어예요? 과학의 언어예요. 그죠? 우리 한국어 잘해요, 못해요? 잘합니다. 잘하잖아. 어떻게 배웠는데? 단순 반복이잖아. 그래서 암기했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마구마구 막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티 나오고 있잖아, 지금. 맞나 틀렸나요? 그죠? 수학은 한국어보다 훨씬 쉬운 언어예요. 수학은 변칙이 없어요. 한국어는 변칙이 많아서 외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수학은 그냥 모든 게 정칙이야.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사람 아무도 들어본 적 없죠. 근데 실제 수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하고 그다음에 공리를 외워야 돼. 그게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 저걸 해야 돼. 이 정리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외우고 그다음에 정리를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런 거예요, 이 수학이.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연역적으로 앞에 걸 모르면 그 뒤에 걸 모르고 뒤에 걸 모르면 그 다음 것도 모르니까 이제는 하나도 모르겠다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한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수학 성적이 좋잖아, 지금. 수학이 1등급, 2등급이니까 지금 순실대 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잖아. 수학 어떻게 공부했다고?
반복했다고. 내가 반복했냐고? 아니라고. 학원이 반복했다고. 학원 선생들이 그냥 계속 반복시켜가지고 얘한테 이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수학생들을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금융 수학을 이해 못하는 게 지금 선생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반복 안 하신 여러분 책임이야. 저도 한 해 연봉 한 10억, 20억 주시면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아니잖아, 지금. 그 돈 안 주잖아, 얘한테. 학원, 유튜브, 인터넷 그 인기 강사 한 3년, 4년 하면 그 다음에 은퇴할 수 있다며. 그렇게 돈을 내한테 안 주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야 돼요. 그죠? 반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하시고, 연습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음. 오케이? 네. 다시 얘기할게.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꺼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다 제껴. 그지? 그런 기준을 보고 마코이츠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자기가 그걸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 평균 분산 기준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평균은 이왕이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표준 분자 또는 분산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까지 이해 갔죠? 네. 오케이. 왜 평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많이 벌잖아. 그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적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위험이 적잖아. 이런 말이잖아요. 위험은 좋아, 싫어? 싫어. 그러니까 뭐냐면 표준 편차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싫은 거고, 이 평균은 뭐냐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고, 그러니까 평균은 굿즈이고, 그다음 표준 편차는 뭐예요? 배즈이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쁜 거고, 밑으로 갈수록 나쁜 거니까 코스피를 기준해서 오른쪽 아래쪽은 제낀다 이런 거잖아. 건설업하고 스몰업은 제끼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화학하고 코스피와 비교해 보니까, 화학이 더 위에 있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제껴지겠네.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전기전자하고 철강금속과 화학은 평균 분산 기준으로는 제낄 수가 없네. 왜냐하면 철강금속은 평균 면에서는 철강금속이 좋아요, 화학이 좋아요. 평균 면에서는 철강, 철강금속이 좋잖아. 근데 표준면적 면에서는 누가 더 좋아요? 아, 화학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쪽은 철강금속이 좋고 한쪽은 화학이 좋으니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네. 그래서 요 하나 세 개가 남는다. 이 이야기잖아. 그 다음번에 뭐였어요? 그 다음번에 했던 게 이런 무차별 곡선을 그리지 않았어? 이걸 무차별 곡선이라 그랬지? 그지? 어. 이런 무차별 곡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기전자를 만약 선택했으면 어떤 무차별 곡선을 가져요? 비슷한 모양인데 전기전자를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있겠지? 그지? 그러면 전기전자가 효용이 커요? 아니면 화학이 효용이 커요? 자, 왼쪽 위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커요? 아니면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효용이 커요? 오케이. 표준 편차는 배째예요, 굿째예요? 나쁜 겁니다. 어? 나쁜 겁니다. 나쁜 거. 나쁜 거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쁘지 않아? 그지? 그 다음에 평균은 높으면 좋은 거예요, 낮으면 좋은 거예요? 높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으면 뭐야?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 이쪽에 있는 게 화학을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이 무차별 곡선은 이 평면상에 무수히 많잖아, 사실 연속적으로. 이게 등고선이라 그랬잖아요. 무수히 많은데 화학을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이 좀 더 위에 있으니 그러니까 화학을 선택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우리가 또 배운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섞으면 자산을 두 개 섞으면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 이런 거 배웠잖아. 그리고 두 개 섞는 것보다는 여러 개 섞는 게 더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표준 편차가 더 적어진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러니까 이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섞어가지고 왼쪽으로 좀 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요 선인 거죠. 이 선을 보고 뭐라 부르냐 하면 최소 분산선이라고 불러요. 미니멈 베리언스 프론티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렇게 계산했어요. 얘들을 섞어. 얘들을 섞는데 어떻게 섞냐 하면 평균이 0.25를 달성하는 것 중에 얘들을 섞은 것 중에 평균이 0.25를 달성하는 것 중에 가장 표준편차 작은 놈을 한 점을 찍어. 그 다음에 평균이 0.20을 달성하는 놈들 중에 얘들의 포트폴리오 중에 표준편차 가장 작은 놈을 하나 찍어. 그래서 이 여러 이 기대 수익률 하에서 표준편차 가장 작은 점들을 다 찍어 보니까 이런 선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걸 미니멈 베리언스 프론티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중에 분산이 가장 작은 어떤 한 점이 있어. 요 점이겠죠, 그죠? 요 점은 뭐냐면 이것들 중에도 가장 분산이 적잖아. 그래서 뭐냐면 글로벌 미니멈 베리언스 프론티어. 포트폴리오. 글로벌 전체적에서 미니멈 최소 베리언스인 포트폴리오. 극소 분산 포트폴리오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이죠. 극사 분산 포트폴리오 기준을 해서 오른쪽 아래쪽은 쓸모 있는 자산이야, 쓸모 없는 자산이야. 오른쪽 아래쪽은 쓸모가 쓸모없는 없어요. 뭐 때문에? 자산이요. 평균 분산 기준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해봐, 박시은 씨. 평균 분산 기준 때문에. 맞지? 그러면 극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기준해서 그 위쪽에 있는 거, 최소 분산성 위쪽에 있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효율적 경계선, efficient frontier. 그러니까 아까는 개별 자산 가지고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켰는데 그거보다는 뭐 어떤 게 더 좋아요? 요 efficient frontier, 효율적 경계선에서 가장 극대화되는 게 효용을 더 극대화시키면 되는데 요 점을 지나가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중에 가장 왼쪽 위쪽에 있는 게 어느 거예요? 요 무차별 곡선이 요 효율적 경계선하고 접하는 점이 그렇겠네라는 거지. 그죠? 예. 어? 여기 그림 그려놨네. 요까지를 우리가 전 시간에 했어요. 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뭐 조금 더 리뷰할 거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엑셀 해찾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전 시간에 했어요. 동영상 나중에 보세요. 지금 우리 앞 시간 동영상 안 보고 지금 이 수업을 들으니까 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풀어가지고 했다라는 거였어요. 음. 자,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위험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위험 자산 말고 무위험 자산도 갖고 있지 않냐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0인 자산도 하나 있다고. 뭐 국채 수익률 이런 거. 음. 보통 단기 국채 수익률을 무위험 자산으로 이 프락시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죠. 무위험 자산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면 일단 이거는 확실하게 그냥 무위험이란 말이 바이 데피니션 무슨 말이에요? 위험이 없다는 거잖아. 표준 편차가 0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수야, 상수. 이게 확률 변수가 아니야. 뭔가 어떤 변수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저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각각의 확률이 주어진 게 아니고 요 RF라는 건 뭐냐? 그냥 상수야, 상수. 그죠? 상수는 expectation operator에서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간 거야. 3의 평균은 뭐예요?